자, 127페이지 표. 127페이지. 자, 거기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속도, 가속도는 문제가 쉬워요. 속도, 가속도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x가 예를 들어서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뭐 t 플러스 2t라고 해볼까? 자,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음수에 대한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하고 t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자 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t에다가 0 대입하면 x값 얼마예요? t에다가 0 대입하면 x값 얼마예요? 0이죠. 그 얘기는 뭐냐? 0초일 때는 원점에 있다는 뜻이야. 원점에. 그럼 t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1초 뒤에 3의 자리에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 8이죠? 그럼 2초 뒤에 나의 위치는 8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시간으로 표현을 한 위치에 대한 식입니다. 됐지? 여기 잘 봐. 속도가 속도 처음에 되게 쉬워요. 근데 변화율이라는 게 어려울 뿐이야. 그러면 속도는 뭐냐? 얘를 한번 미분한 게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가속도, 변화율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주인공을 t로 하는 함수식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x는 뭐 ft 혹은 뭐 gt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속도나 가속도나 뭐라고 나와 있어? 위치라고 나와 있죠.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문자는 뭐로 쓸 거란 얘기예요? t로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주인공이 t니까 t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dt의 dx가 될 거고 얘 미분하면 얼마? 이렇게 됐죠?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이제 dt의 t, 요 놈이 t로 미분을 했다 이런 뜻이야. 뭐를? 여기에 나와 있는 놈을 지금 x라고 나와 있죠. x에 대한 식을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미분을 했다. 이제 이게 dt의 dx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예요? f'x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dx의 dy 이렇게 표현하죠. 두 개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y라는 놈을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런 뜻이야. 이거 분수 아니고 그냥 dx의 dy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요 놈이 요 문자로 미분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과 애들은 더블 프라임을 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는 걸 해요. 그래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x를 t에 대해서 뭐 했다? 요 부분이 뭐 했다? 미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얘는 v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가 된다? dt의 dx가 v가 되니까 따라서 v는 자 2t 더하기 2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t에다가 0 대입하면은 얼마예요? 2죠. 즉 v0은 2란 뜻이고 v1은 자 v1은 4란 뜻이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딱 원점 0초인 순간의 속도는 2입니다. 속도가 2니까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아까 이 점의 좌표가 3이었고 이 점의 좌표가 8이었죠. 얘는 t가 얼마일 때예요? t가 얼마일 때요? 1일 때. 자, t가 1일 때고 얘는 t가 2일 때고 얘는 t가 0일 때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놈이 의미하는 게 이 순간의 위치는 0이지만 속도는 얼마다? 이니까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초 뒤에 얼마큼 갔어요? 나는 3만큼 갔죠. 그럼 이 순간의 속도, t가 1일 때 속도는 얼마다? t가 1일 때 속도는 4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속도가. 그 다음에 t2 대입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요 순간의 속도, 이 순간의 속도는 6이 되고 요 순간의 V는 4가 되고 요 순간의 V는 2가 되니까 속도가 점점 어때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면 당연히 거리도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멀어질 거 아니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간단해.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나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시간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자, 얘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속도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2가 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되면서 얘를 우리가 문자로 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은 물리 배웠죠. 가속도. 수학하고 물리는 또 다르니까 그냥 가속도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는 되게 쉬워. 속도 가속도는. 그런데 이제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놈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요령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정말 단순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위치가 있죠?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될 거예요?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럼 우리 한 번 더 나오죠. 적분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한 번 적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될 거고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예요? 위치가 될 겁니다. 어차피 미분 적분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는 적분은 나중에 배우는데 속도가 속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미분 문제가 아니고 적분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거. 그거 가져가.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화를 하기 전에 V는 속도죠. 뭐 속도가 양수일 수가 있고 속도가 음수일 수가 있고 속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속도가 0은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 정지 상태입니다. 속도가 0이면 가만히 있겠죠. 속도가 0이면 자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자, 속도가 무슨 수예요? 양수죠. 속도가 양수가 되면은 선택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인 경우에는 속도가 양수인 경우. 그럼 속도가 음수인 경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속도가 음수인 경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속도가 양수일 때, 속도가 음수일 때인데 좀 이따가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해줄 텐데 이건 어렵진 않아. 아직까지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속도가 0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지입니다. 속도가 0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해봐. 브레이크 밟죠? 브레이크 밟으면 조금 나가다가 바로 멈추지. 그때는 속도가 0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속도가 양수면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속도가 음수면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정지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도 속도가 0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래서 자, 예로 따져보면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이쪽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입니다. 자 여기 원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속도가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오른쪽으로 갔죠? 속도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일로 백 할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였다는 이 속도가 뭐란 뜻이에요? 음수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 원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 셈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하는 거다? 여기까지 올 때는 속도가 양수죠. 양수가 되다가 이 순간의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을 정지하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속도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 2번. 그럼 속도 입장에서는 양수였다가 0, 그 다음에 음수였다가 0, 그 다음에 다시 양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0인 경우는 정지의 의미도 있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착할 때입니다. 최고 높이일 때가 되면서 얘네 나중에 수직 운동이 돼요. 애들이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생각보다 변화율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율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에 정리할 거니까 지금까지는 쉬워. 지금까지는 자,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위치, 속도, 가속도 세 개의 용어가 나왔는데 핵심은 누구에 대한 함수식이라고요?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얘로 표현하기도 하고 v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얘는 가속도는 일정하죠. 매 순간 2니까. 그 다음에 자, 요놈 알아놔야 됩니다.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인 거야. 그 다음에 속도가 0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지인 경우, 운동 방향을 바꾼 경우,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착한 경우 어떤 것으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얘는 뭐 생각보다 쉬워요. 무슨 운동이니까? 수직 운동이니까. 얘를 기억해 놓으세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걸. 자, 127페이지 보면 개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하고 가속도가 나와 있는데 자, 점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찾았죠? 헤이 개풀 펴 개풀 진작 얘기를 해야지. 개풀 가지고 다니라고 했을 텐데 없어 개풀? 가지고 다녀. 그럼 반납해야 됩니다. 너 개풀 있으니까. 너 개풀 찾았죠? 127페이지. 자, 거기 보면 자, 첫 번째 x는 ft에다가 밑줄 쳐놔. 맨 위에 보면 x는 ft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데 평균 속도는 됐고 속도하고 속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속도 위치를 한번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됩니다. 자,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렇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얘를 다시 써보면 이게 V가 되고 속도는 속도하고 속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라는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속력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속력은 절대값 V라고 표현하면서 얘는 항상 양수로 표현합니다. 힘이기 때문에. 물리 안 하나? 물리 다 찍었다고 그랬지? 물리 안 할 거고 너도 물리 안 할 거고 이것들 속력을 모르겠고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면 속력 더럽게 어렵게 나오는데 벡터 안 하죠? 벡터 버렸지? 이것도 벡터로 또 속력을 표현합니다. 애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근데 미적분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미적분은. 근데 미적분도 나중에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을 좀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절대값 V라고 외워도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모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와 있네.
자, 위치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서 끝나는 거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되고, 참고를 보세요. 자, 맨 밑에 참고. 자, V하고 A의 첫 글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 거기 V가 0보다 클 때, V가 0일 때, V가 0보다 작을 때 나오죠? 이 경우입니다. V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양의 방향이니까. V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중요한 건 V가 0일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적어놔, 거기다가. 정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거 적어. 필기해, 그냥. 너도. 이 필기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해. V가 0인 경우 맨 밑에 나오죠. 네, 이렇게 써. 1번, 2번, 3번이라고 해놓고 1번은 정지, 2번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3번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자, 바로 문제풀이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은 조금 있다가 얘는 단독으로 할 거니까 좀 문제풀이 해보고 바로 변화율 할게요. 자, 그게 필사지 1번입니다. 자, 1번, 가로 1번 보세요. 필수예제 1번에 1번.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X가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X는, 자, T의 세제곱,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18T입니다. 이게 X는 FT에 대한 식이야.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계속 나와요. 속도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 점 P가 출발할 때, 자, 밑줄 쳐놔. 원점을 지나는 순간.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점을 지난다.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위치가 얼마다? 위치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점은 처음 위치니까 위치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위치는 우리 x로 표현하는 게 위치죠. 그러니까 요 놈이 0이 될 때 t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위치가 0이다 이 얘기는 x가 위치죠. x는 위치입니다. x가 위치가 되니까 이 위치에 대한 식이 0이 됐을 때 t 값을 구하게 되면 t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3차죠. 그러면 t로 묶어내니까 t 자 얼마가 돼? t에 8은 0이 되어서 이게 얼마하고 얼마니? 아 9t구나. 3하고 6이죠. 그럼 t값은 얼마가 나와요? 0 또는 3 또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0은 처음 상태니까 얘는 제외.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있어서 얘가 원점이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t가 0이겠죠. t가 0인데 자 출발 후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을 하는데 자 이렇게 출발을 할지 이쪽으로 출발을 할지 이쪽으로 출발을 할지는 모릅니다. 자 얘로 갈지 이로 갈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V가 결정을 하겠죠. V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V가 음수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합시다. 출발을 하는데 자 3초일 때 위치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 순간이 또 3초란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서 3초 뒤에 여기 이렇게 갔다가 6초 뒤에 여기 이렇게 두 번 원점을 거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V는 미분하면 얼마? 자 미분하니까 얼마예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자 18이 V죠. V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해서 3으로 묶어내면 얼마?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t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겠죠. 알파하고 베타 값으로.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때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파 또는 베타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거 얘를 5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t가 얼마일 때 0이 돼? 1 또는 5일 때 0이 되죠.
1 또는 5일 때 0이 되죠. 그러면 자, V를 구해보니까 아까는 알파하고 베타로 인수분해가 안 됐지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 1하고 5일 때 V가 0이 되는 순간에 T의 값이 예를 들어서 1 또는 5가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원점이죠. 원점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자,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때 운동 방향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초 동안 움직이다가 2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t가 3초일 때 원점을 지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자 3초일 때 여기가 t가 3초가 될 거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t가 2초가 된 거야. 이 상황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t가 5일 때 다시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t가 얼마일 때? 6일 때. 이 상태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x가 0이 되는 순간 자, 요 놈의 의미 x가 0이 되는 순간은 처음에 0, 처음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3초일 때 0, 6초일 때 0입니다. 그러니까 3초도 여기, 6초도 여기란 얘기야. 근데 1하고 5일 때 v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는 인수분해가 안 됐지만 자 예를 들어서 1하고 5일 때 이 순간에서 1하고 5일 때 v가 0이 된다라고 자 가정을 하게 되면 1초 동안 이렇게 갔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 거야. 바꾸고 여기까지가 3초. 그 다음에 5초에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원점을 지날 때가 다시 몇 초? 6초.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문과 애들 이해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걸 나중에 적분 가면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수능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정시파들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면, 자, 이제 지금은 이런 개념이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t가 얼마일 때예요? 3일 때. 그 순간에 뭐를 구해라?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0이 되니까 처음으로, 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t가 3이니까, 자, v는 얼마가 돼? 아까처럼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a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3초 대입하니까 A 값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t가 3일 때고 그때 가속도는 0이 되는 겁니다. 속도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자, FT하고 GT가 나오죠. 자, 바로 2번. 자, FT하고 이제 문제가 쉬워지니까 GT가 나오면 자, P하고 Q입니다. 자, 요 놈이 움직이는 게 P, 요 놈이 움직이는 게 Q라고 했을 때, 그러면 P의, 자, VP가 되겠죠? P의 속도는 F'T가 될 거고, 자, Q의 속도는, 자, V의 Q라고 하는 놈은 C'T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떨 때, 같다라고 두게 되면 단순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t는 항상 양수입니다. 뭐 0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처음 상태니까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쉬운 거니까. 자, 오케이? 다이도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이제. 자, 이번 문제도 똑같아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위치 X입니다. 똑같죠?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에 자 1번 문제 똑같습니다. 자 X가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X는 얼마? T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9T 자 P가 출발하는 밑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나오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를 알아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점을 지난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는 뭘 의미한다? x가 0, 얘는 뭘 의미한다? v가 0. 의미가 달라요. 자,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라는 얘기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 v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니까 v를 구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v는 속도가 0이 되는 케이스니까 자, v 구하면 얼마? v는 미분하니까 3t에 요 놈이 0이 되는 순간에 t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3으로 묶어내니까 1, 3에 여기 마이너스 붙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t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가 돼? 자, 3이 되는데 t 양수니까 얘 버려야 되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t가 3일 때 v는 0이 되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즉 3초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3초가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꿀 거라니. 그래서 t가 3일 때 누구를 구하래? 가속도 구하래죠. 가속도 구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하면 a. 자, a는 얼마? 자, 6t-6이고 이게 가속도죠?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3을 대입하니까 a 값은 얼마가 돼? 자,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자 2번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칩니다. 얘는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보면 돼요. 2번 문제는 근데 쉬워요. 자, ft가 얼마? 자, t제곱 마이너스 2t고 자, gt는 자,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요 놈은 P의 속도, P의 위치고 위치죠? P의 위치고 얘는 Q의 위치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런데 거기 밑줄 쳐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얘가 이제 모의고사에 잘 나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P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Q는 어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Q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반대 방향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P하고 Q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밑줄 쳐놓고 자, 다이도 그냥 필기해. 거기다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뭘 의미하는 거냐? 속도를 곱한 게 속도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이 말도 이해돼요? 사이값 이정리랑 조금 유사하죠. 만약에 P의 속도가 양수면 Q의 속도는 음수면 되고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니까 두 개의 속도를 곱한 값이 당연히 0보다 작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P의 속도는 F'T죠. F'T가 속도죠. 얘가 VP가 될 겁니다. VP가 되면서 F'T가 될 거니까 얼마? ET-2가 될 거고 VQ는 자, G'T가 될 테니까 얼마? 얘 미분하게 되면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자, 2로 묶어내니까 T-1 얘는 4로 묶어내니까 T-3을 곱한 게 0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키면 되죠. 그럼 T값은 얼마가 나와? 2하고 3이 되니까 1에서 3 사이가 되면은 서로 운동 방향이 몇 개? 운동 방향이 어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연습해 봅시다. 연습이 돼야지 이제 뒷부분을 합니다. 자, 2, 3번을 풀어. 2-1번, 1-1번은 빼놓고 그냥 1-2, 3번, 2-2, 3번. 은서야 정리하고 가. 숙제 역함수까지 해오고